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GD Social Studies 강의를 진행하게 된 마이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GD Social Studies에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practice question들을 뭔가 풀어보기보다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먼저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왜 들으셔야 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GD Social Studies 시험에서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모든 강의들이 이러한 템플릿과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처음에는 컨텐츠부터 볼 겁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컨텐츠는요. 첫 번째로 GD Social Studies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간략한 logistics, 그러니까 어떤 형식상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성격이 어떤지도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몇 강부터 몇 강까지는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2강부터 2강까지는 이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GD Social Studies 강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이 강의의 특징,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약간 일종의 sales pitch, 약간 광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강의 특징을 듣고 약간 그래 듣겠어 라고 하고 약간 듣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은 어떻게 들으셔야 최대한 많이 이 강의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D Social Studies 시험이 실제로 어떤 시험인지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 Logistics. Logistics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는 형식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글씨체에도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죠? 네, 로지스틱스를 보자면은 GD Social Studies는 일단 7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십니다. 7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브레이크 없이 시험을 쭉 보시고요. 보통 30문제인데 30문제보다 간혹 가다가 한두 문제씩 더, 많게는 한 5문제씩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30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당 무려 2분이 넘게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계산기가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기를 꼭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산기가 필요한 문제에서는 계산기 프로그램이 시험에 이렇게 직접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계산기를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괜찮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복잡한 셈이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캘큘레이터를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약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어떤 테스팅 센터나 그런 나라 그런 것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캘큘레이터가 allow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안 가져간다는 거를 저는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 Studies 시험은 완전히 Multiple Choice입니다. 물론 완전 그냥 항상 A, B, C, D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A, B, C, D 중에서 뭔가를 꼭 이렇게 고르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drop down question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저희가 나중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하면은 이렇게 4가지 초이스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사실상 ABCD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multiple choice question들만 나오고요. 주관식 문제나 특히 서술형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스펠링에 대한 약간 압박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President McKinley 아니면 USS Main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President McKinley의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약간 GD Social Studies 시험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라면은 GD Social Studies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성격을 한번 조금 알아볼 건데요. 우선 GD Social Studies 시험은 여러분들의 사회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시험이냐면요. 미국 역사나 정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사회 관련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한 후에 문제를 푸는 추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것을 증명해 보인다던가 그러한 문제들을 푸는 Social Studies 내용을 주제로 갖고 있는
지문에 reading comprehension 시험에 좀 더 성격이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문으로만 푸는 문제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그래프라던가 통계 자료라던가 이런 것이 같이 합쳐져서 뭐 가끔씩은 지도랑 그림도 사진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시험은 사전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를 개념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를 보고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더욱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구성은 크게 2개 아니면 뭐 3개까지라고 봐도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개념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문제 유형 강의. 이제 GD Social Studies에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정말 공합게도 gd.com 홈페이지에서 직접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문제 유형을 나눠서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파이널 강의까지도 있기는 한데 파이널 강의는 뭐 개념이라던가 문제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조금 종합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D Social Studies의 개념 강의는 4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US History, 자 미국 역사에 대한 강의죠. 가장 강의 수가 많습니다. 사실 US History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Civics and Government인데 이게 이제 한 50%, US History가 한 20%, Economics가 한 20%,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가 한 10% 정도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S History가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사실 Civics and Government와 US History를 완전히 구별한다기보다는 미국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Civics and Government 내용 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S History가 가장 6강의로 강의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Civics and Government는 무엇이냐? Civics and Government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Economics인데 Economics에서는 저희가 기본 개념들을 몇 가지 넘겨짚을 겁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뭐 경제 문제가 완전히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있는 채로 가셔서 경제 관련 지문을 읽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강의에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뭐 지도를 읽는 방법, 미국의 지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뭐 환경 보호,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강의에서 살짝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강의를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개념을 완전히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익숙해지고 이 개념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강의인데 문제 유형 강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Reading for Meaning. 이게 이제 진짜 완전히 사회 지문을 독해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Analyzing Historical Events and Arguments. 여기에서 이제 US History와 Civics and Government가 약간 융합이 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역사 속 사건과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뭐 주장 이런 것을 통해서 뭐 Civics and Government나 US History에서 드러나는 뭐 아니면 Economics와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에서도 드러나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주장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조금 추론식의 문제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은 이제 Using Numbers and Graphs인데 이거는 뭐 Number and Graph라고 나오긴 하지만 지도 유형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지문이라기보다는 그래프가 나오고 뭔가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와 그래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변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의는 어떤 구성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모두 들으시고 파이널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들으시고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남겨두고 있고요. 자, 이제 US History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말 간략하게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1765년부터 1850년 대략 이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 바로 미국의 Independence,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리고 Manifest Destiny,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0년대에서 1890년대 때 미국의 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인 Civil War,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하나의 내전이 있었는데요.
건데요. 그 내전과 그 내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industrialization, immigration and the progressive era라고 해서 미국 사회가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급격하게 변했는지 1890년대에서 1910년 이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S imperialism과 World War I. 이제 미국이 여기서는 이제 미국 국내에서 일어난 변화를 본다면은 여기서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봄과 동시에 이 강의 제목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Great Depression이라는 가장 큰 경제적 사건도 볼 겁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는 대공황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대공황까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cture 5에서는 세계 2차 대전과 Cold War, 바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했던 그런 냉전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냉전의 Part 2, 냉전을 계속해서 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이제 또 흑인 인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 흑인 인권 운동과 함께 현대 시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제 civics and government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첫 번째로는 historic basis of US democracy. 자,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미국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기반을 갖고 설립이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살짝 볼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와서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undation of the US democracy. 이제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라면은 Foundation of the US democracy는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은 Structure of the US democracy일 건데요. Structure of the US democracy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어떠한 구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US democracy의 practice라고 해서 practice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 이라는 뜻인데요. 미국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미국에도 이제 정치당, 이제 political party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어떠한 미국의 정치적 이슈들이 있는지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conomics에서는 basic economic concepts, 그러니까 경제적 이론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개념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macroeconomics라고 해서 거시경제. 이제 거시경제는 무엇이냐면은 경제를 그냥 개개인 간의 거래로 본다기보다는 한 나라 전체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심지어 동시에 국가들 사이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보는 시간이 이제 macroeconomic 시간일 거고요. 그럼 이제 lecture 11과 lecture 12는 약간 이제 경제라는 학문 자체의 조금 이론적인 면을 본다면은 US economy, lecture 13은 US economy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강의의 마지막으로는 geography and environment라고 해서 뭐 지도 읽는 방법과 그리고 환경, 오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문제 유형 풀이 강의인데요. 이 강의 부분이 사실 개념 강의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유형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for meaning 안에는 총 이제 5가지의 소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ain ideas and details.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와 supporting detail들이 어떤 것인지, 주제가 어떤 것인지, 주제와 근거들이 어떤 것인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vocabulary, 이제 social study 시험에 어떠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러한 단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연습 문제들을 조금 많이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3가지 소유형을 볼 건데 language usage, fact versus opinion, 그리고 claims and evidence일 겁니다. 자, language usage는 뭐냐면은 이제 한 작가가 지문을 쓸 때
어떤 언어를 어떻게 씀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하는지, 뭐 효과적으로 어필하는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않게 표현을 하는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영어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한 시험 문제 유형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문장을 어떤 식으로 썼고 어떻게 글의 주장이 잘 나타나는지를 보는 문제 유형이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act versus opinion은 어떤 주장이거나 어떤 글이 있었을 때 이 글의 어떤 문장들은 사실을 제시하는 것일 거고 어떤 문장들은 그 글쓴이의 주장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것일 텐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 그다음에 claims and evidence는 이제 어떤 글쓴이가 사실 main ideas and details와 조금 비슷한데 어떤 글쓴이가 무언가를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주장하는 것을 claim이라고 부르고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evidence라고 하는데 이 evidence와 claim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5강의에서는 제가 아까 reading for meaning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analyzing historical events and arguments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making inferences라는 소유 유형을 볼 거고요. 다음 이제 18에서는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social studies elements. 자, 이제 making inferences는 추론을 하는 것이라면은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social studies elements는 이제 저희가 아까 개념 강의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어져서 있어서 봤는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러한 개념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그다음에 lecture 19에서는 different social studies concept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다른 강의들과는 다르게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대부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예시들을 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스킬을 높이는 그러한 식의 강의일 텐데요. lecture 19는 조금 다릅니다. lecture 19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론들, 여러 가지 뭐 ideology, beliefs 이런 믿음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믿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lecture 19일 거라 얘는 이제 문제 유형 강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개념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lecture 20는 lecture 19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과 믿음들이 역사와 정치와 정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풀어보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다음 Analyzing Historical Events and Arguments의 마지막 시간으로는 Identifying Bias and Propaganda 그러니까 선입견과 선동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practice question들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제가 직접 쓴 그러한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스킬을 계속해서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은 Using Numbers and Graphs인데 Lecture 22에는 Data in Visual Form의 첫 번째 Graphs and Tables, 요 그래프와 표에 나와 있는 그러한 statistics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는 스킬을 높여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 사진, 그리고 illustrations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신문에 가끔 이제 만화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역사적인 만화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신문에 있었던 만화들을 보면서 이러한 만화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프로파간다 포스터라든지 뭐 이러한 포스터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뭐 믿음이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문제 유형일 거고요. 다음 lecture 24에서는 두 가지 소유 유형을 볼 건데 첫 번째는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와 correlation and causation일 겁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 유형들이 얘네 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풀이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는 Using Statistics와 Miscellaneous Question Formats라고 해서 통계를 활용한 뭐 수학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학 문제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GED Social Studies를 보시면 아마 GED Math도 보실 텐데 GED Math보다 훨씬 쉬운 그러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Miscellaneous Question Formats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험에는 ABCD의 유형으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문제 형식이 있는데 그런 문제 형식 중에서 조금 다양한 Miscellaneous는 이제 기타라는 뜻인데
뭐 기타 문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 강의는 제가 파이널 강의까지 좀 남겨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뭔가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렉처 26에는 최다윈출 개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콕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만 들으시고 시험을 보러 가신다 하면은 망하실 거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나서 이거를 꼭 들으시는 게 좋다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estion solving tips,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what to expect,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예상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당황하지 않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왜 들으셔야 되는지 약간의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뭐 개념을 잘 가르쳐 드려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만 시험에 나와서 제가 콕콕 이런 걸 잘 찝어서 뭐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라 이러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러한 강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강점 외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바로 문제의 형식에 있습니다. 이 GD Social Studies 시험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시험장 가셔서 나와 있는 지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제대로 문제에 대해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은 절대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가장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시험을 이제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뭐 다른 시중 교재를 이용하셔서 뭐 독학을 하시려고 한다. 개념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사실 제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그러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중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개념은 완전히 달달 외우고 있는 미국 사회의 박사가 되실지는 몰라도 절대 GD Social Studies 시험 자체를 완전히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GD Social Studies 시험은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사회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지문들을 읽고 이러한 지문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러한 스킬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강의에서 써는 문제 형식은 시중 교재에 비해 개념 암기와 사전 지식에 중점을 두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시중 교재가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만약에 뭐 Civil War,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험은 무엇을 물어본다 뭐냐면요. 이제 Civil War에 있던 한 general, 어떤 한 장군이 썼던 뭐 letter나 speech 그러한 것을 읽고 이 general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speech가 나타내고 있는 이 Civil War의 약간 역사적 시대적 배경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추론식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ABCD가 있는데 ABCD 다 Civil War에 있던 역사적 배경이 맞다고 해도 이 지문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 이 지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초이스를 고르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시중 교재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Civil War가 일어난 이유는 그냥 slavery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중 교재로 혼자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익숙하고 능숙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강의의 문제들은 절대 개념 암기로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관련 개념과 의도를 파악한 채로 푸는 문제들을 제가 직접 써서 여러분들께 풀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믿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시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미국의 사회를 외워서 푸는 시험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를 알고 푸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강의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미국 사회는 이러한 식으로 발전을 해서 이러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나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푸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좋아, I'm sold. 나는 이 약을 사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이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해야 잘 복용을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강의의 활용법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첨부된 교재 파일이 이제 있을 겁니다. 각각 강의별로. 그런 교재 파일들을 꼭 프린트를 해서 교재에 빈칸을 제가 이렇게 뚫어놨는데 그런 빈칸을 채우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념 강의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의 대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석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이 강의를 찍는 이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만 이제 수업 시간에 해석을 해주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사전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꼭 사전으로 찾아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아까 문제 유형 중에 제가 vocabulary 문제 유형이 아예 대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D Social Studies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까먹고 못 알려드렸던 그러한 단어들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사전으로 찾아보셔서 해석을 한 채로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GED Social Studies 시험은 다시 한번 사회 암기 시험이 아니라 사회를 주제로 한 Reading Comprehension 시험이기 때문에 단어 의미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으실 때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문제가 몇 문제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개념 관련 문제들이 뒤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개념들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끝났을 때 이 강의를 잠깐 pause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본 후에 해설을 이어서 들을 것을 꼭 추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장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실제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줄 아는구나. 이러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개념과 문제를 연관 짓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념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을 갖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Civil War에 대한 것이야. 이 문제는 women suffrage에 대한 문제야 라는 걸 바로 파악하고 문제를 푸실 줄 아는 그러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개념 강의를 pause를 해놓고 일시정지를 해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개념 강의의 팁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개념을 달달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외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신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cause and effect 이런 인과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정확히 이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있고 이러한 purpose를 위해서 이러한 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대충 아시면 안 되고 무조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습이 중요하고요. 복습이 암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복습이 암기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공부를 하실 때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실 텐데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문제 유형 강의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복습이 암기보다 중요한지 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실제로 뭐 이 암기라는 단어를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암기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암기라는 단어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패턴이 제 뇌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딴따다단딴 뭐 이러한 패턴이 암기라는 단어를 불러일으킨다. 그럼 저는 딴따다단딴이라는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패턴은 뭐 일종의 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세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우려면 그냥 계속 딴따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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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딴따단딴이라는 이러한 패턴
패턴이 여러분들의 뇌의 세포들에 좀 익숙해지고 이런 뇌세포들이 딱 암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딴딴딴딴 하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공부법이 더 좋다는 거. 네, 약간 조금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문제 유형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교재를 프린트를 해서 문제를 먼저 다 풀어본 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그래 이러니까 이렇겠지 라고 풀게 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먼저 다 풀어본 후에 저의 해설을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 유형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 옆에 관련 개념이 무엇인지 적으면서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이렇게 있어요. 이 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글이 예를 들어서 1880년대에 있었던 New Immigration 1880년대에 있었던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것이다. 그럼 이 옆에다가 New Immigration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은 이 지문은 이 개념과 연관되는구나. 이런 연관짓는 스킬들이 이렇게 뇌에 익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에 나온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어떻게 하실지까지는 제가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 조금 알려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 먼저 읽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지문에서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문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지문들이 대부분 오래된 지문, 아니면 법조항, 아니면 정치적 글 혹은 연설 등의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의 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문에 나오는 글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1700년대, 1800년대의 영어는 지금의 영어가 굉장히 다른데 그러한 영어를 써져 있는 그러한 지문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법전에 나와 있는 실제 법 조항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읽고 푸시지 말고 이러한 글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고 외운 것으로 넘겨 짚어서 이 지문은 닉슨 대통령이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파박박 써서 문제를 풀어보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GD Social Studies 출제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끔 하는 문제들을 가끔씩 넣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고 외운 것으로 넘겨짚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도 했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풀어야 정답률이 아무래도 더 높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대부분이 GD에서 직접 쓴 글이라기보다는 primary source일 겁니다. 이제 primary sourc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실제로 누군가가 썼던,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썼다거나 아니면 법 조항들을 실제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누군가가 요약을 했다던가 어쩌면 정리를 했다던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문제를 푸는 유형들이 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법과 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읽으신 지문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풀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지문들을 꼼꼼히 읽으시고 이 지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시험장에 가시면은 아무래도 더 쉽게 그리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좀 더 마음도 편하게 잡으신 채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문제를 풀 때 꼭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렇다면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러한 약간 강의의 마무리, 이러한 시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알겠지만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쭉 매 강마다 마무리 약간 서머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0강의 마무리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명심해야 될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가 암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많이 해라. 강의도 웬만해서는 그냥 한 번만 들으시지 마시고 한 2-3번씩 들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잘 볼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이 사회 사전 지식 시험이 아니라 사회 지문의 Reading Comprehension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 세 번째로는 문제풀이 강의가 개념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번 시간에 이번 영강 때 다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이러한 3 명심 포인트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GED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GED Social Studies를 안 보신다면은 이 강의를 들으실 이유가 없으실 텐데 GED Social Studies뿐만이 아니라 GED라는 시험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GED 시험을 보신다는 거는 이제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건너뛰고 이러한 것을 시험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바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실 텐데 분명 학교에서 3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공부 스킬들은 분명히 누군가 대학에 갈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건너뛰면서 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내가 단순히 이 시험을 통과하고 대학에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푸시고 가신다면은 정작 대학에 갔을 때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분명히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아는 것이 공부 자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두뇌나 지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GED 시험 공부, GED Social Studies뿐만이 아니라 GED 4과목 여러분들이 모두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시험을 통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개념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위해 내가 대비를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암기나 이해랑 복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플랜들도 짜보고 뭔가 공부 자체를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GED 시험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시고 꼭 1강에서 저와 함께 GED Social Studies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와 함께 영강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GED Social Studies 시험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